1화 잘못 걸린 전화. 겨울이 깊어지면 집안은 더 조용해진다. 말수는 국물 없는 냉국을 혼자 데워 먹었다. 남은 반찬은 랩도 씌우지 않고 냉장고에 넣었다. 라디오 소리는 이따금 잡음이 섞여 들렸다. TV는 채널만 넘기다 꺼졌다. 그런 오후였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시간. 전화기에서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여? 이 시간에. 여보세요? 아, 저기 실례합니다. 번호 잘못 눌렀나 봅니다. 잘못 걸었으면 끊으셔야지. 네. 그런데 날씨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짧은 대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말순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다. 감기 조심하세요. 괜히. 따뜻하네. 낯선 목소리 하나가 오래된 방 안에 기척처럼 남았다. 이화 다시 걸려온 목소리. 말수는 오늘도 찬장을 열었다. 국수 삶고 남은 그릇을 닦았다. 남은 단무지를 물에 헹궈 다시 반찬통에 담는다. 별것도 아닌 집안일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마음이 허전해서였다. 테이블 모서리를 행주로 문지르다가 멈춘다. 이미 닦은 자리지만 또 문지르고 있었다. 습관처럼. 이걸 몇 번을 닦는 거라. 텔레비전을 켰다. 홈쇼핑의 여자 진행자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그러다 곧 이 소리도 오늘은 버겁다는 듯 리모컨을 눌렀다. 전화는 안 올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어제와 같은 시간,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어제 전화 드렸던 사람이에요. 괜찮으셨나요, 오늘은? 아, 예. 뭐 그럭저럭. 그럼 다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안부만 묻고 말을 끊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내 하루를 묻고 걱정해 준다는 것. 그 단순한 말 한 줄이 말순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명분처럼 느껴졌다. 고맙네요. 그쪽도. 삼화 세 번째 벨소리. 말수는 오늘도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았다. 쌀뜨물을 받아놓고 남은 김치를 꺼내 볶으려다 말고
냄비 뚜껑을 덮는다. 무언가를 하긴 해야겠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일은 없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라디오는 잡음 섞인 음악을 흘렸다. 찬장 문을 열고 컵을 꺼내려던 손이 멈춘다. 차는 어제도 마셨지. 어제와 똑같은 시각이었다. 3일 동안 같은 전화벨이다.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여보세요?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창가 따뜻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 예. 창가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빛이 들길래 그런 풍경 참 좋죠. 요즘은 그런 시간이 귀하니까요. 근데 이름도 안 밝히시고 이렇게 전화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쩌면 그래서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뭐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안부만 묻고 끊는 거요. 복잡한 사정 없이요. 그 말 좋네요. 그럼 오늘도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세 번째, 목소리.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가 말한 아무것도 없는 안부는 오히려 말순의 마음에 자리를 남겼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더 편한 걸까? 말순은 전화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정말로 햇살이 따뜻했다. 차와 오늘은 안 오네. 정확히 그 시간이 되었다. 말수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장판을 걷어내고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선은 자꾸만 전화기 쪽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안 오려나?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떠올랐다. 창가 햇살이 참 좋죠. 별 뜻 없는 말이었는데 참 따뜻했었다. 여보세요? 말수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 목소리일 거라 믿고 있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보장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연세가 있으셔서 더 유리한 조건이 많으세요. 최근 안보장 개정되셨고요. 됐어요. 그런 전화 아니에요. 내가 기다린 건 말수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꼭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안 오네. 더 이상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씩 흔드는 침묵이었다. 오화, 오늘은 또 왔네요. 며칠째 오지 않았던 전화. 오늘은 정해진 듯한 시간에 다시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럭저럭이요. 그냥 뭐 바람도 좀 새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며칠 사이 기온이 확 내려갔더라고요. 그러게요. 겨울이구나 싶었죠. 며칠 동안 전화가 없었네요. 잠깐 사정이 있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그쪽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비밀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요. 아직은 그냥 이런 대화가 더 좋아서요. 그렇군요. 여사님 목소리를 듣는 게 요즘 제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에요. 그런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괜찮을까요? 예, 기다릴게요. 말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혼자 웃었다. 오후 4시 11분 전화 옴. 말수는 메모지 구석에 그렇게 적었다. 그녀 자신도 그 메모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꼭 남기고 싶었다. 육화 이모티콘 하나. 바람이 스치듯 쌀쌀해진 초겨울 아침. 말수는 동네 주민센터 앞에 걸린 전단지 하나에 발걸음을 멈췄다. 스마트폰, 초급 강의, 어르신, 대상 무료 교육. 작고 선명한 글씨. 낯선 듯 반가운 듯 머뭇거려지는 말들이었다. 어젯밤 말수는 혼자 앉아 손녀 수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들여다봤다. 카톡 안 함. DM 부탁. 딸과 며느리는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과 전화는 따뜻했다. 손녀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다. 젊은 사람과 통화하다 보니 점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엔 그렇게 변화를 향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보다 훨씬 익숙해 보이는 얼굴도 당황한 듯 둘러보는 얼굴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티콘 보내는 법 같이 배워볼게요. 말수는 핸드백 안에서 낯선 기분을 느꼈다. 스마트폰은 아직도 어색하고 그 작은 화면에 쩔쩔맬 때면 마음도 함께 작아졌다. 이 웃는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고 전송 누르시면 돼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내면 돼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글 없어도 마음은 가니까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누르고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어르신, 웃는 얼굴 보내셨으니까 분명 웃으면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커피보다 오늘 보낸 그 이모티콘 하나가 마음을 데워주는 것 같았다.
7화 이상한 전화. 며느리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말순이 반찬을 꺼내 오려고 주방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둔 말순의 스마트폰이 불을 밝혔다. 이 사람 누구지? 말순이 돌아왔을 땐 이미 며느리는 화면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순의 마음을 먼저 닫게 만들었다. 어머님, 요즘 이상한 전화 많아요. 어르신들 속이려고 안부 묻고 문자 보내는 사람들 진짜 많대요. 그래? 어머님, 뉴스도 안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따뜻한 척하면서 다 속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감정 건드리는 게 제일 쉽대요. 나는 그냥 문자 하나 주고 받았을 뿐인데.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말순은 스마트폰을 들어 확인하지도 못한 채 식탁에 조용히 내려놨다. 그래도 어머님, 조심하세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방금까지 웃던 이모티콘이 갑자기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하루와 목소리를 기다리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었다. 항상 전화벨이 울리던 그 오후. 말순은 오늘도 주전자를 올려두고 티백을 꺼내놓았지만 눈은 자꾸 전화기 쪽으로 향했다. 컵을 다시 씻고 괜히 라디오를 켰다 껐고 화분 잎사귀에 물도 뿌려봤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주전자는 2번 넘칠 뻔했다. 안 오네. 오늘은 그 사람이 매일 전화하리란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막상 오지 않으니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그냥 장난이었나? 내가 괜한 기대를 한 걸까?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픈 건 아닐까? 휴대폰이 고장 났다든가. 전화기는 조용했고 초침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말수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오래 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질까? 부와 민수의 사정. 여보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못 드렸죠. 죄송해요. 예, 기다렸어요. 요금이 밀려서 충전이 늦었어요. 지금도 선불요금이라 조심스러워서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 말이 가슴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묘한 무게로 남았다. 요금이 밀렸다는 말.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말 같았다. 그래도 오늘 다시 전화 줘서 고마워요. 내일부터는 또 메일 드릴 수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기다릴게요. 참 제 이름 민수입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마음속 여운은 길었다. 민수구나. 민수. 말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다.
10화 손녀에게 털어놓다. 말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다 말고 휴대폰을 들었다. 수지야, DM이 뭐냐? 말수는 손녀에게 카톡을 보냈다. 할머니,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요즘 매일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한 번. 누구야?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였는데 그게 인연이 됐네. 내가 요즘 그 전화를 기다려. 착한 사람이야. 헐, 혹시 그 사람 좋아해? 나이 들어 주책이지. 할머니 완전 멋짐. 요즘은 나이 상관없지.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좀 안심이 된다. 잠시 뒤 말수는 수지에게 사진 하나를 보냈다. 방 안창가에 기대 앉아 있던 자신의 뒷모습. 그림자는 길었지만 얼굴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11화) 작은 선물. 말수는 새벽 일찍 눈을 떴다. 그날은 평소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는지 유난히 손이 차가웠다. 테이블 한 구석 종이봉투가 있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사둔 울 목도리. 회색빛이 도는 목도리를 말수는 바라보았다. 조심스럽게 포장지 위에 손을 얹었다. 보내면 부담스럽겠지. 내가 괜히 이러는 걸까? 한참을 고민했다. 그냥 전화로 말하는 걸로 충분한데. 손은 이미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다.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걸지도 몰라. 목도리를 포장지에 올리고 고운 노끈 하나를 묶으면서 말수는 봉투 안쪽에 짧은 쪽지를 써넣었다. 겨울이 추워진다네요. 목 따뜻하게 하세요. 말씀드림. 포장지가 접히는 소리와 함께 그 마음도 조심스럽게 접혀 들어갔다. 받는 분 성함이 민수요? 예, 민수 씨예요. 말수는 작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전화번호도 적으셔야 돼요. 받는 분께 연락 필요할 수 있어서요. 번호는 맞을 거예요. 주소는 민수가 문자로 알려준 임시 숙소였다. 택배는 받는다는 말에 따라 받은 주소지만 말수는 그곳을 실제로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스카프가 잘 도착하길, 정말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길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다. 며칠 뒤 문자가 도착했다. 잘 받았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살면서 받은 선물 중 제일 따뜻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말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열었다. 문자 속 짧은 문장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다. 그 사람 얼굴도 정확히 모른 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믿기지 않았다. 이제 나도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걸까? 그날 밤 말수는 수첩을 펼쳐 작은 메모를 하나 더 남겼다. 11월 11일 스카프 보냄. 문자 받음 따뜻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덧붙였다. 오늘 마음도 따뜻해졌다. 시비와 분노. 말순이 메모장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 잠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며느리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뭔가 불편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열린 메모장 한 귀퉁이에 멈췄다. 11월 11일 스카프 보냄. 문자 받음. 따뜻하다고 했다. 왜? 뭐 찾는 거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그냥 안부 주고받는 사람한테. 요즘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어머님. 사기라니.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고 어머님한테서 받아가기만 하잖아요. 조만간 돈 달라고 할걸요. 내가 그냥 외로워서 그 사람 말이 좋았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참 고마워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물건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말수는 말이 막혔다. 그 순간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를 깨달은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느꼈다. 그 사람이 내 안부를 물어줬어. 전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뉴스 좀 보세요. 이런 거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 다 어머님 같은 분들이에요. 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TV도 꺼둔 채 방 안이 조용했다. (13화) 경고. 주민센터 스마트폰 강의 마지막 날.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 강의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열렸다. 요즘 사기 수법 중 하나는 안부를 묻는 일상 대화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같은 말로 시작해요. 말수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요금이 밀렸다는 말이나 선불폰 사용 등 택배 주소를 알려주는 순간 피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수는 강사의 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늘 말하죠. 그 사람만은 다를 줄 알았다. 정서적 사기는 관계와 감정을 먼저 파고듭니다. 민수가 했던 말, 문자의 말투, 선물 받은 답장, 모두가 강사의 예시 속 문장과 너무도 비슷했다. 그럴 리가 없어. 민수는 그런 사람 아닐 거야. 강의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고 손끝이 저릿했다. 그날 말수는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다. 오후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추웠다. (14화) 침묵의 하루. 말수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서 울렸다. 익숙한 벨소리, 정확한 시각. 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단 하나뿐이었다.
지금 받으면 그냥 다시 괜찮아지는 걸까? 그녀는 가방을 열지 않았다. 주전자에서 물이 넘치기 직전이었다. 그마저도 그녀는 모른 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다. 전화는 3번이나 더 왔고 4번째는 오지 않았다. 말수는 손끝으로 식탁 모서리를 문지르며 다 그랬던 거겠지. 그 사람도, 그 말들도 다 가짜였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으려 했으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잠들기 전 가방을 한번 열어본 건 그녀 자신도 몰랐다. (15화) 민수의 편지. 음성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오늘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괜히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말수는 숨을 죽이며 민수의 목소리에 더 집중했다. 저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전 그렇게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웃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루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목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말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화기를 붙잡고 있던 손만 천천히 내려왔다. 진심이란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들리는 걸까?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16화) 경찰서에서의 진실. 며느리는 결국 경찰서에 갔다. 말순이 알려준 민수의 전화번호와 문자 내역, 택배 송장까지 모두 제출했다. 이 번호요.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번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쓰던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네요. 지금 쓰는 사람도 그 조직 소속인 건가요? 그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용자는 단독 행위자 같기도 하고 조직적인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며느리는 싸늘한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어머님,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라잖아요. 그래도 계속 감싸고 싶으세요? 제가 신고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진심이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날 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메시지들을 천천히 지켜보았다.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우지 않았다. 그저 손에서 멀리 두었을 뿐이었다. (17화) 진심의 끝. 말수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낯선 약속이었다. 민수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 따라 잠깐만 얼굴 보고 싶다는 그의 말을 들은 뒤 며칠을 고민하다 나온 자리였다. 가로수는 거의 다 벗겨졌고 바람은 차가웠다. 할머니,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실망하셨죠? 제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말하지 못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매일 통화할 수 있어서 살면서 처음으로 매일 누군가랑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말투도 걱정도 다 진짜였어요. 말수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손수건. 남편에게 주려던 손수건이었다. 그때 따뜻하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말수는 말없이 손수건을 민수에게 내밀었다. 이건 받으세요. 주고 싶었던 거예요. 민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 손에 꼭 쥐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의 만남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실했다. (18화) 남겨진 손수건. 며칠간 연락이 없었다. 민수의 번호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 조용한 공백을 무너뜨린 건 그날 아침 눈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였다. 이게 뭐지? 보낸 사람 민수 씨네. 상자 안에는 익숙한 스카프 한 장과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동안 말해주셔서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제일 싫어하던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금은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될게요. 편지는 짧았다. 한 줄 한 줄이 그 사람의 침묵 같았다. 스카프 위엔 작고 정갈한 쪽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할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말수는 말없이 스카프를 꺼내 들었다. 그 손끝은 천천히 다리미를 들고 옷걸이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았다. 그의 마음이 느껴서 목이 따스해졌다. (19화) 주민센터 발표회. 말수는 오늘도 주민센터 2층 스마트폰 교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편지 만들기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참 별일이야. 여러분, 오늘은 각자 만든 영상 편지를 서로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부끄러워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말수는 스마트폰 속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면 속의 자신은 익숙하지 않았다. 표정이 밝고 말투는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야. 요즘 바쁘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한다. 내가 보낸 하트 이모티콘 하나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웃었다.
와, 말순 어르신 너무 감동이에요. 손녀분이 영상 보시면 분명 울 거예요. 영상인데도 왜 이렇게 따뜻하대? 우리도 손자한테 한번 보내볼까? 날 발표회는 소박하지만 반짝거렸다. 사람들은 경쟁이 아닌 마음을 나누었고 말수는 어느새 교실 한가운데에서 스마트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자, 이제 다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스마트폰 파이팅! 스마트폰 파이팅. 말수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본다. 그동안 거울에서 피하던 눈빛, 그 안에 어떤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말수는 영상 편지를 메신저로 민지에게 보냈다. 갔네. 봤겠지? 할머니 완전 감동. 할머니 최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어쩌면 사랑이란 이런 작은 표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말 한마디, 이모티콘 하나, 영상 하나.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나이. 그게 60이든 70이든 80이든. 중요한 건 지금 웃고 있다는 거니까. (20화) 혼자 보는 영화, 둘이 나눈 마음. 말수는 오늘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들어섰다. 익숙지 않은 공간에 자신의 의지로 걸어 들어온 건 생애 처음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연한 민트빛 스카프가 가볍게 걸려 있었다. 이걸 들으면 괜히 민수가 옆에 있는 기분이 들어. 영화는 노년의 사랑 이야기였다.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도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는 이야기. 젊은 시절의 기억, 익숙한 동작,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손길. 당신이 날 떠났어도 난 여전히 당신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이라. 나도 그랬었지. 오래. 아주 오래. 크린에 흘러나오는 눈부신 햇살과 벚꽃잎. 말순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쓸쓸한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녀는 이제 안다. 기다림의 끝에 있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누구지? 오늘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민수야, 나 오늘 혼자 영화 봤단다. 민수가 보낸 스카프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목을 감싸며 말순을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다음에 같이 봐요. 삶이란 때론 외로웠고 사랑은 늘 멀게만 느껴졌지만 어느 날엔 그냥 스카프 한 장으로 문자 한 통으로 충분해질 수 있었다.